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티노의 주 컨텐츠로 돌아왔는데 2022년에 보는 아이폰 XR 실사용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략 10일 정도 쓰고 있는데 여러가지 체크도 하고 있고 2022년에 재해석을 해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왜 아이폰만 하시냐, 갤럭시나 다른 제품도 하면 좋겠다 제안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을 제작해보니까 아이폰만 해도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갤럭시 S20 이런 제품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이폰 XR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2018년에 출시한 아이폰의 보급형 라인은 아니지만 일반 모델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리고 아이폰 XS나 10처럼 140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에 비해 그 당시에 99만원으로 괜찮은 가격대 덕분인지 애플이 아이폰 XR로 재미를 많이 봤더라고요. 실제로 2019년에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아이폰 XR인 만큼 여러가지로 학생폰뿐만 아니라 20대, 30대까지 아이폰 XR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흔하게 보였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후면을 보면 맨날 보면은 화이트, 블랙 말고 굉장히 핫 레드 컬러로 뽑아왔는데 애플이 아이폰 XR을 기점으로 약간 프로 라인업을 제외하면 색깔을 다채롭게 뽑기 시작했죠. 지금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아이맥, 애플워치 등등 블루 레드 할 거 없이 색깔 놀이에 맛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폰 XR의 레드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폰 12 레드는 뭔가 물 빠진 듯한 레드라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아이폰 XR 레드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 진한 핫 레드 컬러라 뭔가 모르는 이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레드를 사면 프로덕트 레드라는 글씨를 각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도 보면 요즘 굉장히 큰 카메라 렌즈를 보다가 XR을 보니 상당히 선녀 같기도 하네요. 단일 싱글 렌즈인데 카툭티는 어느 정도 있긴 하나 요즘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홈 버튼 시리즈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지만 아이폰 XR은 세로로 살짝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옆면도 보면 무광 알루미늄 처리를 한 레드 컬러로 뽑았는데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를 쓴 모델과 비교해보면 고급스러움과 살짝 거리가 멀긴 하나 이런 알루미늄과 유광 글래스의 조합은 이쁘다는 느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못생겼다거나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무게나 그립감을 볼 때 첫인상은 약간 두툼하다. 두께가 8.3mm로 실제로 두툼하기도 하고 무게도 194g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무게면 약간 무겁다의 마지노선, 이것보다 좀 더 무거워지면 무겁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외관을 2022년에서 볼 때 전체적인 평가는 오히려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들보다 디자인만 볼 때 상당히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호불호도 없고 괜찮게 뽑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화면을 켜서 디스플레이도 보면 첫인상으로 볼 때 두툼한 베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해준 포인트인데 사실 출시 당시에도 베젤에 대해 말이 많았죠. 좀 두툼하다 혹은 실제로 써보니 아무 문제 없다 등등 여러 의견으로 나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생각에는 첫인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베젤이 두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10일 정도 써보니 우려와 달리 막상 써보면 엄청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 가끔씩 베젤이 좀 있네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스펙을 보면 LCD 패널에 6.1인치 HD 플러스급 해상도의 화면 최대 밝기는 625니트 정도를 보여주는데 다 좋지만 스펙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HD 플러스급, 지금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어떻게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FHD를 넣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스펙상으로만 그렇다는 거지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화면 픽셀 밀도가 326ppi인데 요즘 스마트폰들이 400ppi가 넘어가는 거에 비해 낮긴 하나 애초에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300ppi를 넘어선 수준이라 제 기준으로는 고해상도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볼 때를 제외하면 크게 해상도 면에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밝기도 최대 625니트인데 요즘 플래그십이 최대 1000니트, 1200니트인 걸 감안하고 야외에서 써보면 살짝 어둡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건 뭐 연식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TMI지만 아이폰 XR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3D 터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는 뭐 애플하면 성능하면 애플이 돼버린 시대인데 스펙상 TSMC 7나노 공정이 적용된 A12 바이오닉 칩셋과 램은 3기가가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지 쾌적
최적함은 오히려 아이폰 XS보다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램이 무엇보다 3기가다 보니 리프레시 현상이 눈에 띄게 있긴 합니다. iOS 15까지 올라갔기도 하고 살짝 램을 더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최소 4기가 이상을 탑재된 아이폰을 써야 리프레시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벤치마크 점수도 한번 보면 긱벤치 5 기준 싱글은 1100점대, 멀티코어는 2400점으로 이건 제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칩셋발이 있다 보니 안드로이드와 비교해봐도 거의 준 플래그십 수준의 스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스로틀링 테스트도 해본 결과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보면 피크 점수가 1500점대, 최저 900점대 수준인데 안정성은 56%가 나왔죠. 그러나 스로틀링이 걸린다 해도 실제로 갤럭시 S22와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라 아이폰 XR 게임 퍼포먼스는 GOS 오프된 갤럭시 S22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딱히 문제될 점이 없어 보입니다. 대망의 카메라도 보면 사실 싱글 카메라라고 해서 크게 기대가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죠. 스펙상 f1.8값의 12메가픽셀 단일 렌즈로 요즘 스마트폰 중에서 싱글 렌즈는 아이폰 SE3 모델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터페이스로 보면 오직 디지털 줌만 되는, 얼핏 보면 홈버튼 아이폰 8, 7 시절의 구형 인터페이스 느낌이 많이 들긴 하죠. 그래도 사진을 막상 찍어보면 아이폰 XR만의 특유의 색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특유의 화사함이라 해야 하나? 특히 하늘 사진을 찍어볼 때 뭔가 애니메이션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색감을 또렷하게 표현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폰 XR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야간 사진을 보면 야간 모드가 없기 때문에 딱히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여준다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넣어줄만 한데 아직까지 없는 걸로 봐서는 iOS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야간 모드를 안 넣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동영상도 보면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긴 한데 잠시 찍어보니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수전증이 있긴 하나 이걸 감안해도 유튜브 브이로그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아쉽긴 하죠. 내장 배터리 타임도 볼까요? 물리적 용량은 대략 2900mAh가 들어갔는데 같이 출시한 아이폰 XS의 경우 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배터리가 순삭이라는 게 가장 큰 흠이었는 거에 비해 아이폰 XR의 장점은 이때 당시에 배터리가 그나마 좀 오래 간다는 평이 많았고, 실제로 써봐도 아이폰 XR이 그때 당시에 출시한 스마트폰 중에서 보급형을 제외하면 거의 가장 오래 가는 스마트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나 웹서핑, 유튜브 주로 보는 패턴으로 쓰면 100% 기준 5시간 반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순삭까지는 아니고 평균 정도, 하루 정도 아침에 완충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배터리가 20% 정도 빨간색이 남아있는 수준이라 볼 수 있어요. 요즘 워낙 아이폰 13 같은 게 평균 8시간 가까이 괴물 배터리급을 보여주니 상대적으로 5시간 반 정도를 가져도 그렇게 오래 간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네요. 그리고 충전도 볼 때 애플 정품 최대 18W 고속 충전도 지원하며 무선 충전은 최대 7.5W를 지원합니다. 충전 속도는 그냥 평범한 수준, 1시간 30분 정도 고속 충전 시 완충되는 스펙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내장 스피커도 보면 아래에 하나, 상단에 하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나 공간 음량 재생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2-3년 된 구형 스마트폰을 써보면서 대체적으로 느낀 게 2년 정도 오래 쓰다 보면 상단 수화부 쪽이 먼지가 많이 쌓여서 음질이 지직거리거나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알코올 솜 같은 걸로 상단 수화부 쪽을 열심히 문질러주면 먼지 같은 게 닦이면서 막혀있던 스피커 쪽 음질이 새 것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내 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싶으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질을 볼 때 스마트폰 크기가 있다 보니 울림통이라든지 스피커 모듈을 비교적 크게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폰 XS와 비교해보면 XS보다 좀 더 출력이 크고 빵빵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2022년에 보낸 아이폰 XR 실사용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간단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만 보면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과 비교해봐도 XR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느낌이고 중고로 구입한다 가정하면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보면 가볍게 쓰시는 분들, 디스플레이 스펙이니 카메라 성능 이런 거 안 보고 나는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이나 유튜브만 주로 보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써봐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긴 한 것 같아요. 성능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보급형을 살 바에 XR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